조합이란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없이 알개를 뽑는 그런 걸 조합이라고 했는데요.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을 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 네,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에요.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에는 H가 있는데요. n개 중에 알개를 뽑는 중복 조합이다. 그래서 H인데 이 H는 homogeneous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란 뜻이래요. 차수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차수라는 게 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XY 이런 항이 있으면 이 항의 차수는 2예요.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2차. 그리고 뭐 X 4제곱, Y 제곱 이런 경우에 6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복조합이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걸 전개를 할 때 중복조합을 써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이런 완전 거듭제곱식 이런 거 전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의 차수를 알 때 이게 다 동차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가 같은 항이 나오거든요. 동류항이라는 건 좀 다른데 동류항이라는 거는 그 문자까지 다 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x 플러스 5x 이런 게 동류항이죠. 4x랑 5x 이 문자가 같죠. 근데 여기 3y라는 게 오면 이게 차수는 같은데 이게 동류항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차수와 같은 항이 4개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세제곱이 하나 나오고 a 제곱 b가 나오고 a b 제곱이 나오고 b의 세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4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자의 조합을 만드는 게 바로 중복 조합이에요. 이거를 합쳐서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선택지는 A, B 2개인 거죠. 그래서 2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그런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AA가 오거나 아니면 ABB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4개가 나오는 거죠. 개수가. 그래서 이건 4라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구할 때 중복 조합을 쓴다고 해서 이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H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복 조합을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중복 조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숫자 1, 2, 3, 4가 있다고 해봅시다. 1, 2, 3, 4 있는데 이거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을 거예요. 중복 허용해서 2개 해서 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볼 텐데 그냥 순서상으로 한번 써볼게요. 순서상이 아니라 집합으로 해보는 게 낫겠네요. 집합으로. 왜냐면 조합이니까. 집합은 순서가 없죠. 1하고 1을 뽑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1하고 2를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1, 3 1,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1은 1하고 2랑 똑같으니까 2하고 2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2, 3 2, 4까지 그리고 3하고 3 그리고 3하고 4 그 다음에 4하고 4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총 10개인데 이 10개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요 뒤에 있는 숫자들에 각각 1씩 더해봤어요. 각각 1씩 더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3, 4, 5 이런 식으로 1씩 다 더하면 그냥 조합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보니까 1, 2, 1, 3, 1, 4, 1, 5 2, 3, 2, 4, 2,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니까 1, 2, 3, 4, 5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조합인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그건 뭐죠? 5 콤비네이션 2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뽑는 조합은 5개 중에서 2개를 중복 안 하고 뽑는 조합이랑 같구나. 그래서 이게 10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NHR은 n개 중에서 중복해서 알개를 뽑는 조합은 n에다가 r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서 여기서 알개를 뽑는 조합이랑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중복 조합을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칸막이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문자가 A, B, C가 있었을 때 이 중에서 5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복해서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개를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5개를 뽑을 자리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A, B, C, A, B, C, C, C 아니면 A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열을 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칸막이를 설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해서 A구역, B구역, C구역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칸막이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러면 맨 첫 번째 구역이 A, 중간 구역이 B, 맨 뒷구역이 C 구역이죠. 근데 A 구역은 0개, B 구역도 0개, C 구역은 5개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C만 5개 뽑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다가 하나 놨다. 이러면은 A 1개, B 3개, C 1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5개 뽑았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칸막이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A, B, C를 뽑을 수 있는 조합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짝 바꿔볼 수 있어요. 칸이 5개가 아니라 칸이 7개인 거예요. 왜냐면 칸막이용 칸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총 칸을 7개로 만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여기 칸막이 2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는 합쳐서 5개인데 칸막이는 딱 2개뿐인 거죠. 그래서 칸막이 2개를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A, B, C의 구역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7개 중에서 2개, 칸막이 2개를 뽑는 조합의 수를 구해주면 우리가 바로 이 3개 중에서 5개를 뽑았던 이 중복조합의 수와 같게 된다는 거죠.